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원더풀스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게 된 건 사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쇼츠에서 꽤 많이 돌았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강 로빈이 쿵쿵 따로 빌런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작품일까? 이런 장면들이 본편 안에서도 계속 터져줄까? 그래서 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난 뒤에 제 감정은 솔직히 말하면 간신히 완주했다에 가까웠습니다. 조금 이상한 건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해외 평도 꽤 좋고 리뷰들 중에는 이 작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을까? 먼저 스토리를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99년 세기말 분위기의 가상도시 혜성시. 평범한 부적응자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 고아원에서 인체 실험을 벌였던 하원도라는 인물이 영생의 비밀을 되찾기 위해 사이비 종교로 위장한 세력을 움직입니다. 결국 주인공들은 그 음모를 막기 위해 엮이게 되고 이 작품은 한국식 변종 어셈블 히어로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설정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는 꽤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재료가 뭐였다고 해서 그게 곧 새롭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아쉽게 느꼈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꼈던 지점. 그건 바로 익숙한 재료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는데요. 한국에서 초능력자물을 만들 때 조폭이나 사이비, 인체 실험 같은 재료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걸까? 물론 이런 소재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능력물이 어둡게 가려면 조직, 실험, 종교, 거안 같은 장치들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장르물들을 떠올려 보면 이 조합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보영이 나왔던 경성학교도 떠오르고 김고은이 나왔던 마녀,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 폭군도 떠오르고요. 각 작품마다 통과 목적은 다르지만 이 관객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고아원이야, 또 실험, 또 비밀 조직, 또 사이비. 그래서 원더풀스가 자기만의 개성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런 익숙한 재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반부의 진입 장벽입니다. 저는 1화가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외부 리뷰들을 찾아봐도 초반부가 시청자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화를 지나고 나면은 이야기가 조금씩 안착되긴 합니다. 캐릭터들의 관계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작품이 하려는 농담의 결도 조금씩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 시청자는 그 언덕을 넘어질 이유를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쇼츠에서 본 장면도 굉장히 빠르고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본편도 그런 리듬으로 계속 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본편은 생각보다 좀 느립니다. 이 초반에는 이 작품이 웃기고 싶은 건지, 장르적으로 진지하게 가고 싶은 건지, 캐릭터 코미디를 밀고 싶은 건지가 좀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아쉬움은 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은 결국 은채니, 이운정, 강로빈, 손경훈 같은 인물들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초능력 설정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왜 함께 움직이는지, 왜 이 조합을 계속 보고 싶어지는지입니다. 그런데 몇몇 인물은 기능은 있는데 캐릭터가 충분히 살아났다는 느낌까지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은채니 같은 경우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인물인데 저한테는 그 본인만의 선명한 캐릭터성보다는
주변 설정을 움직이기 위한 역할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다른 인물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훈정 캐릭터의 경우 배우의 이미지와 연기 톤 사이에서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주얼은 확실히 강합니다. 가만히 화면에 잡혀 있을 때는 왜 이 배우가 이 역할이 캐스팅됐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사가 들어오는 순간 그 비주얼을 목소리와 연기 톤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캐릭터의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배우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작품이 캐릭터를 어떤 톤으로 설계했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이 작품은 진지함과 코미디 사이를 계속 오가는데 그 균형이 흔들릴 때 배우의 연기도 같이 애매하게 보이게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인 저한테는 이 소재들을 보면서 또 비슷한 장르가 나왔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 상징이 더 새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 시청자들한테는 이 분더킨더라는 단어, 실험당한 아이들, 통제된 시설 같은 설정들이 한국 장르물에 익숙한 클리셰라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역사적인 비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외에서 이 작품이 흥미롭게 보인다는 시선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세기말 한국형 초능력 히어로물의 독특한 변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익숙한 장르 재료들을 모아놓은 뒤에 그 재료를 완전히 새롭게 폭발시키지는 못한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싫었다기보다는 계속 아까웠습니다. 분명 좋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쇼츠에서 봤던 장면처럼 확실히 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설정도 강하고 배우들도 눈에 들어오고 몇몇 장면들은 분명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순간들이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따로 떠있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초반부터 더 빠르게 자기 색깔을 보여줬다면, 그리고 익숙한 소재들을 가져오더라도 한 번 더 비틀어줬다면 훨씬 더 재밌게 봤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더풀스는 쇼츠로 보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본편으로 들어가면 그 궁금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한테는 웃긴 장면 하나 때문에 보기 시작한 작품이었지만 끝까지 보고 나서는 작품이 더 나아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남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변종 히어로물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어떤 지점이 좋았는지, 반대로 저처럼 아쉬웠던 분들은 어디서 힘이 빠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